지금의 농구 선수들보다는 좀 능력치가 떨어지는 리그에서 뭐 우승을 했기 때문에 물들 잡아 뭐 매직 브루튼 이런 얘기 없잖아요. 그러네요. 조던만 유독 그렇게 대차게 까이는 게 반대로 얘기하면 지배할 능력이 있는 선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조던 정도급 되면은 사실 뭐 더 전으로 보내든 더 미래로 보내든 사실 그거가 농구를 하게 만든 장본인이에요. 그 무시할 수 없고요. 안녕하십니까. NBAC를 아주 맛있게 구워드리는 느바비큐. 저는 진행의 이봉호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썸네일 보시고 우와 이분들이 여기에 나왔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 먼저 소개해드릴 분은 느바비큐에서 아주 중심을 잡아주시는 고유 연길 최연길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최영길입니다. 네, 오늘 그 어느 때보다 표정이 밝으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와이프가 별로 제가 하는 일에 관심이 없는데 네. 오늘 가서 할 말이 생겨가지고. 그러니까요. 아주 흥미롭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아주 반가우실 겁니다. 나는 솔로 그리고 나는 솔로 사랑은 계속된다에서 활약을 하셨던 14 상철님 그리고 미스터 킴님까지 나오셨는데, 먼저 14기 상철님부터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나는 솔로 14기의 상철 역할로 나왔던 오재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금 NBA 이야기를 하러 나오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일단 농구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이기도 하고, 제가 또 동호회에 가입해서 농구를 직접 하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요즘에 유튜브에서 항상 NBA 하이라이트는 꼭 챙겨볼 만큼 NBA에 크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설위원님도 뵙고 이런 자리에 불러주셔서 우와. 너무 감사합니다. 아주 흥미로울 것 같아요. 농구도 실제로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이야기도 한번 섞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미스터 킴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는 나솔 사기에 나온 미스터 킴이고요. 저도 농구 진짜 좋아하고 또 어릴 때부터 한 직장생활 초반까지는 정말 많이 해서 제가 한때 별명이 저 사는 곳이 이제 오목교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네. 오목교의 득점왕이었습니다. 이메일이나 뭐 이런 거 막 외웠죠. 아이디 같은 것도 저 진짜 득점왕이었어요. 막 그렇게 그때 이제 같이 자주 하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제 한 명이 뭐 오목교의 에이스, 네. 한 명이 뭐 오목교의 뭐 저 득점왕, 또 한 명이 오목교의 뭐 블로커 뭐 이런 식으로 막 그 별명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제가 득점왕을 맡았어요. 혹시 막 3on3 이런 대회도 나가보시고? 물론 이제 벽이 높다는 걸 느끼긴 했지만 네. 뭐 학교에서 할 때 정도는 뭐 충분히 뭐 경쟁력 있는 그 실력을 가졌었고, 하여튼 농구 정말 좋아해서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 맞이해서 같이 이렇게 할 수 있게 됐어요. 네. 영광입니다. 근데 좀 보시는 분들이 수염 보시고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원래 수염을 기르고 있는 게 제 성인 되고부터는 거의 한 절반 정도는 수염 기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방송 나갈 때는 또 제가 하필 나간 게 이제 여자분들 호감도 얻고 해야 되는 프로다 보니까 이 상태로 나가면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때 면도를 하고 나갔던 건데 이게 뭐 제 평상시 모습, 원래 모습이다. 네,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농구를 평소에도 상당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나오셨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가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은 이제 90년대 농구 마이클 조던 이야기를 우리가 또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마이클 조던 이야기를 오늘 이 세 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 커뮤니티에서 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저는 이 단어 보고 좀 많이 놀랐거든요. 물던. 누가 봐도 마이클 조던에게 붙이는 수식어일 수밖에 없어서 그럼 마이클 조던이 물이다? 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냥 뭐 좀 흐릿한, 그렇죠. 흐리멍텅한 이런 느낌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부르고 있는데, 이게 젊은 층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고 과연 이 얘기들에 대해서 단순한 밈인지 아니면 나름대로의 이제 그들만의 세대가 바뀌면서 그들이 가지는 어떤 근거가 있는 주장인 건지, 이런 이야기를 이제 우리끼리 한번 해볼 텐데, 그래서 이제 그때 어떤 뭐 경기력이라던가 경쟁 구도, 시대적인 상황들까지 나름대로 저희끼리도 한번 보정을 해보면서 마이클 조던은 과연 물던인가, 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먼저 이야기가 나오는 혹시 이유가 세 분은 뭐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왜 물던이라는 이야기가 자꾸 나올까요?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좋아하는 선수를 띄우기 위해서는 그 선수를 낮춰야 된다. 낮춰야 된다. 이게 그 커뮤니티 보면은 조던뿐 아니라 페이커도
그렇게 비슷한 걸로 까입니다. 네. 약했던 시대에 우승했다. 그러고 막 이러면서. 근데 그걸 최근에 3연패하면서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래도? 불구하고 네, 많이 까더라고요. 아, 일종의 어떻게 보면 다른 종류의 팬덤들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한다고도 할 수 있겠다. 혹시 뭐 이 생각에는 두 분도 동의를 하시는지요? 네, 동의하고 거기에 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뭐 축구든 농구든 어떤 스포츠 의학이라든지 아니면 기술이 스킬셋이 발전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90년대 농구를 뭐 지금 이제 와서 유튜브나 이런 하이라이트로만 봤을 때는 사실 현재의 농구 선수들의 스킬셋보다는 조금 뒤처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마이클 조던은 지금의 농구 선수들보다는 좀 능력치가 떨어지는 리그에서 뭐 우승을 했기 때문에 뭐 현재 선수들보다는 좀 기록이 좋아도 네. 좀 안 좋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두 분 의견에 일단 동의도 하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 오히려 네. 그 물던이라고 까이는 그 자체가 마이클 조던이 정말 위대한 선수라는 반증인 것 같아요. 사실 NBA 역사 통틀어서 보면은 뭐 꼭 조던 아니래도 뭐 윌트 체인벌린이나 뭐 조던이랑 비슷한 시기에 뛰었던 뭐 매직 존슨이나 압둘 자바 같이 정말 엄청난 선수들 많았는데 뭐 물둘 자바 뭐 매직 블루슨 이런 얘기 없잖아요. 그러네요. 조던만 유독 그렇게 대차게 까이는 게 오히려 그 사람이 워낙 입지전적이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왜 빠가 까를 만들고 까가 빠를 만든다 이런 것처럼 워낙 엄청난 커리어를 쌓았고 인기도 엄청나고 단지 그 농구에서만이 아니라 이제 전체적인 뭐 여러 경제, 문화, 여러 사회적인 부분에서도 임팩트를 남긴 뭐 농구 선수를 넘어선 그냥 위대한 운동 선수다 보니까 오히려 반대급부로 그런 사람들이 더 생겨서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제 어떤 선수 그 시대의 어떤 선수들의 레벨 이런 얘기들도 나오면서 실제로도 최근에 이제 많은 그 레전드급 선수들의 한 얘기들도 있고 그리고 현역을 뛰는 선수들이 얘기가 상당히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현역 선수들이 좀 도발을 먼저 하긴 했었죠. 그렇죠, 그렇죠. 옛날에 비해서 우리가 진짜 훨씬 더 스킬셋과 이런 것들이 풍부하다. 실제로 뛰고 있는 또 거의 뭐 20년 이상을 뛰고 있는 르브론 제임스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서 레전드들이 또 발언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근데 생각하세요? 그건 마찬가지죠. 베이브루스 시대에는 배트가 진짜 더 압축도 안 돼 있고 공도 질이 낮고 이런데 700홈런을 쳤어요. 714개를 쳤잖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또 말이 안 되는 거죠. 반발력이 낮은 공으로 714개를 쳤고 물론 그때는 막 공이 160km인데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베이브루스를 까는 사람은 없어요. 더 인정을 해주고 당연히 기술은 발전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르브론이 최고다라고 하면 10년 후에는 르브론이 최고가 아니어야 돼요. 네. 왜냐면 그 다음에도 농구는 발전을 할 테니까. 그런 논리는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동시대를 비교를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제 어쨌거나 마이클 조던이 지금 현재 고트라는 거에서 좀 딴지를 걸기 위해서 물던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그럼 이제 우리가 그 생각을 한번 해보긴 해봐야 돼요. 3핏을 2번 하고 6우승이란 말이에요. 그쵸. 6우승에 6파이널 MVP. 이게 지금 지금 세대가 말하는 그 물던이라는 거에서 좀 까여야 될 만한 기록인가? 그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기록적으로는 당연히 그걸 넘을 수 있는 기록을 가진 현역 선수가 현재 없고 그런데 이제 조던 시대를 비하하고 이제 조던이 그렇게 지금처럼 능력이 좋은 선수들하고 많이 경쟁을 붙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우승을 좀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다들 능력치가 좋고 팀들의 어떤 선수들 간의 조합 아니면 팀 간의 밸런스가 좋아서 그렇게 3핏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 기록을 비하해야지 지금 선수들이 좀 더 뛰어난 선수라는 걸 증명할 수 있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록을 자꾸 비하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3핏을 2번 연속 할 수 있다는 거는 앞으로도 나오기 힘든 기록이라서 사실 조던을 비하하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조던이 3번 연속 우승하고 그리고 중간에 잠깐 야구한다고 은퇴했었죠. 그리고 돌아와서 또 3번 우승했단 했죠. 말이에요. 솔직히 제 생각에 뭐 이프라는 게 뭐 의미는 없다만 그 중간에 야구 안 했으면은
8번 우승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우승을 연이어서 그렇게 그냥 야구한 그 잠깐의 은퇴 기간 빼면 6번 연속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조던이 그 농구를 한 상황만 봤을 때는 저게 저렇게 조던이 쉽게 하는 게 경쟁자나 뭐 경쟁 팀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누군가가 저희를 정말 쉽게 하는 건 그 사람이 정말 고인물이기 때문이다. 뭐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그게 오히려 조던의 위대함의 또 다른 또 증거가 아닌가. 네,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상철님 말씀 주셨지만 뭐 그 이후로도 없었고 아마 앞으로도 정말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제 생각에도 그렇게 연속 우승을 한다는 자체가 저는 그래서 그거는 네,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이제 우승팀들이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죠. 매년마다 리핏도 안 나올 정도로 이렇게 된다는 건 전체적인 수준이 상당히 올라갔기 때문에 각 팀들의 수준도 올라갔다. 이렇게도 봐질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 또 반대로 얘기하면 지배할 능력이 있는 선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조당처럼 지배를 리그를 하는 선수가 없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 생각은 안 해봤네요. 저도 그러네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그 페이커가 지금 3연패를 했잖아요. 롤 역사상 처음으로. 페이커란 선수도 있지만은 T1이란 팀 자체가 왕조를 만들 수 있는 팀이었기 때문에 3연패를 한 거죠. 근데 그런 팀이 없는 거고 그런 선수가 없는 거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전체적인 수준이 올라간 건 사실이지만 그만큼 또 이 리그를 평정할 만한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또 제 생각에는 네. 그렇다고 해서 그때 그 조던이 현역으로 날아다닐 시절에 다른 팀에는 뭐 무슨 다 그냥 듣보잡만 있어요. 그것도 아니었어요. 보면 각 팀마다 진짜 지금 뭐 명예의 전당에 오르고도 남을 뭐 그런 진짜 레전드 선수들 너무 다 많죠. 한두 명씩 정말 그때 시절 선수들만 나열해도 정말 이 시간 모자랄 만큼 그때 뭐 선수들이 경쟁자가 없으니 그것도 아니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승할 때 매직 존슨과 붙었었고요. 레이커스. 앞둘 잡아는 없고 나머지 다 남아 있었어요. 뭐 바이런 스캇, AC 그린, 제임스 월리 다 남아 있었고요. 두 번째 우승할 땐 클라이드 렉슬러를 상대했습니다. 포틀랜드가 그 90년도에도 파이널에 올랐던 팀이고 그 팀을 상대했었고 세 번째는 찰스 바클리를 상대했어요. 그다음에 돌아와서는 션 캠프, 칼 그렇죠. 말론과 두 번이거든요. 최전성기 선수들 다 상대했어요. 그 선수들 다 역대급 선수들 아니겠습니까? 뭐 탑 20 안에 무조건 들만한 네, 선수들. 이름을 더 올려야죠. 그런 선수들과 상대했기 때문에 상대가 약했다? 이거는 저는 말이 안 지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이제 파이널만 말씀하셨는데 또 이 플레이오프 이 올라가면서부터도 뭐 말도 안 되는 괴물들이랑 뭐 붙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샤키로닐은 전 지금 와도 경쟁력이 너무나도 뛰어난 선수라고 네. 생각하는데 그런 선수들 다 꺾고 그런 팀들 다 꺾고 그렇게 3핏을 연속 2번 했다는 건 저는 뭐 그 자체로 고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세 분의 의견이 너무 똑같은 상황이어가지고 그렇긴 제가 나름대로 하네. 이제 좀 반박을 좀 계속 그렇게 해야 되네. 되는 상황인데 근데 그럼 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농구와 최근 농구가 다르다. 그런 그렇죠. 네. 당연합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치면은 이게 시대 부정을 어떻게 해야 되냐의 문제가 또 분명히 나오긴 할 텐데 지금 조던이 왔을 때 과연 조던만큼 그 당시 조던만큼의 퍼포먼스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 거냐 3점 없지 않냐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근데 메타라는 거는 시대별로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르브론이나 뭐 제임스 하든이 80년대 가면은 통할 것이냐? 그땐 트래블링을 굉장히 많이 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챗백 3점, 트래블링, 르브론 트래블링 엄청 걸릴 겁니다. 그럼 그거는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그 메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그 롤 하시면 메타가 계속 바뀌잖아요. 뭐 네. 미드 메타, 뭐 정글 메타 이럴 때 다 적응을 해서 잘 해요. T1이 그렇기 때문에 우승을 하는 거고. 그런 거 보면 저는 그런 거는 핑계일 뿐이고 마이클 조던이 요즘 시대에 오면 못할 거다? 이거는 가정이잖아요. 그냥 반대로 얘기하면 그것도 르브론이 그 당시 시대 가면 못할 거다. 트래블링 줄이겠죠. 설마 많이 불리는데 계속 트래블링 하겠습니까? 스텝백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트래블링이다 그러면 안 하겠죠. 그 선수들이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런 약간 그거는 좀 억지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농구를 또 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네. 사실 예전 90년대하고 요즘 아예 농구의 룰도 좀 많이 바뀌었고 뭐 예를 들어 게더 스텝이라든지 뭐 핸드 체킹 뭐 이런 것도 다 바뀌고 뭐 3점슛 라인도 좀 바뀌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스포츠 하는 선수들은 그 종목의 룰에 맞게 최대한 그 룰 안에서 최대한의 효율을 내야 되니까 그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90년대는 3점 슛보다는 뭔가 확률적으로 높은 뭐 2점 농구, 그래서 센터 위주로 뭐 2점이나 덩크로 하고, 아니면 슈터들도 이제 미드레인지 위주 게임을 했었던 게 이제 그때 메타고, 현재는 사실 이제 뭔가 이제 스페이싱 농구로 해서 뭐 3점 공간을 만들어내고, 네. 3점이 이제 2점보다 좀 더 효율적이다, 뭐 1.5배 더 효율이 좋다, 뭐 이런 인식이 또 이런 메타가 있으니까 요즘은 3점을 선호하는 건데, 조던이 만약에 3점 슛인 메타의 농구 시대였으면 뭐 무조건 3점 슛을 장착하고 뛰었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따지면 사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 메타, 말씀해 주신 대로 메타가 다르니까 그걸 그렇게 따질 수는 없고, 조던도 지금 현재에 와서도 지금 메타의 가장 최고의 선수가 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보면 룰이 계속 바뀌어 오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뭐 핸드 체킹, 뭐 그리고 이제 또 존 디펜스도 지금 생겼죠. 개인 방어만 무조건 되다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룰이 계속 바뀌는 이유는 이제 사실 하나잖아요. 이제 이 관객들이나 시청자로 하여금 좀 더 농구를 더 재밌게 볼 수 있게끔, 그러려면 공격이 더 활성화가 돼야 되니까 이제 공격하는 쪽 유리하게 계속 이렇게 룰이 바뀌어 온 건데, 뭐 룰이 다르던 시절이니까 이제 그 룰에 맞춰서 하던 선수들의 그런 실력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얘기는 나올 수 있는데, 뭐 조던이 지금 와도 저는 충분히 뭐 엄청난 리그를 지배한 선수가 될 거고, 뭐 반대급부로 말하는 게 르브론 제임스가 그때 가면 잘했겠냐. 네. 근데 르브론 제임스 정도면 그 90년대 뭐 80년대 가서 충분히 잘했을 겁니다. 뭐 가리지 워낙 않았을 거예요. 그 정도 선수면은 뭐 시대를 가리지 않았을 것 같고, 사실 그 시기에 잘했던 선수 중에 지금 와서도 잘하거나 뭐 못하는 선수 있을 거고, 지금 잘하는 선수 중에서도 이제 과거로 가면 역시 먹히거나 또는 그렇지 않은 선수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뭐 조던 정도 급 되면은 사실 뭐 더 전으로 보내든 더 미래로 보내든 사실 그거가 이게 뭐 실력이 하락하고 안 먹힌다는 그런 생각은 들질 않아서. 실제로 뭐 축구에서도 사실 이런 얘기들이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맞죠. 마라도나 시절 네. 보시던 분들은 지금의 축구가 오히려 뭐냐, 뭐 메시, 뭐 호날두, 왜 이들의 이름이 나오냐라고 얘기하고 계속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것도 이렇게 세 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이제 물던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좀 까내리기 위해서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 또 이제 이런 질문이 또 나갈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본격적인 세계화가 이루어지기 전이었잖아요, 마이클 조던이 뛰던 시기는. 물론 해외에 있던 유명한 선수들이 와서 뛰기도 했었지만 정말 많은, 세계에서 가장 날고 긴다는 자원들이 다 모였어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마이클 조던이 뛰던 시대가 오히려 쉽지 않았나? 근데 그 네. 세계화, 그 세계 선수의 농구공이 많이 팔리고 농구를 막 하게 만든 게 마이클 조던이에요. 맞죠. 예를 들어서 요키치 같은 애들이 마이클 조던이 없었으면 농구 안 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막 격투기 같은 거 할 수도 있고 투포 안 할 수도 있고 이러는데, 농구를 하게 만든 장본인이에요. 예. 그 무시할 수 없고요. 예를 들어서 그 드림팀이 갔을 때, 드림팀이 처음 나왔을 때 드림팀과 경기하는 팀들은 이길 생각을 안 했어요. 끝나면 사진 찍을 생각을 했어요. 그쵸. 예, 예. 유니폼 교환하거나. 그러고 근데 현대에서 그런 일이 얼마 전에 일어났어요. 여자 농구에서 케이틀린 클락 선수가 경기 끝나고 브라질 선수들이 와서 사진 찍자고 그래서 사진 찍었어요. 봤어요. 예. 예. 그런 선수였던 거죠, 마이클 조던은. 예. 모든 메타를 바꾸고 모든 세계화를 이끌고 이런 선수이기 때문에 그 선수의 그런 걸로 폄하하겠다고 그냥 폄하하기 위해서 만든 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뭐 그때는 지금보다 이제 미국인 선수들의 비중이 더 높은 건 맞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조던으로 인해 농구가 진짜 본격적인 세계화, 농구 붐, 또 이제 농구 꿈나물, 이렇게 조던 키즈들이 막 각 나라마다 있었을 거잖아요. 아직 그렇게 도래하기 전이라서 이제 외국인이 별로 없었던 거지. 그때 시절, 비슷한 시절 기억해 보면 뭐 조던이 있던 팀에도 쿠코치가 있었고, 네, 있었죠. 또 그때 LA 레이커스에도 그 디바치가 네. 있었고, 뭐 그래도 유럽이나 뭐 다른 세계에서 이제 경쟁력 있는 선수들 결국 NBA에서 다 콜 받아서 뛰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다른 나라에 그 정도의 농구 붐이 없어서인진 몰라도 경쟁력 있는 그 NBA에서도 충분히 자기 몫을 할 정도의 선수가 지금보다 더 적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수급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 선수를 안 데리고 와도 미국 선수만으로도 되는 경기 팀 수였어요. 23개였으니까. 근데 7개 팀이 더 늘어난 거잖아요, 지금은. 그러면은 미국 선수로만 수급하면 질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외국 선수를 수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고,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좀 수급 공급과 수요의 그 법칙 이런 것도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또 이제 팀이 두 개가 늘어나잖아요. 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또 아마 또 다른 뭔가 새로운 선수를 영입하기 위한 네. 뭔가 생길 겁니다. 보면 항상 팀이 늘어나려할 때마다 그런 게 생겼거든요. 예를 들어서 50년도에 흑인 선수들이 들어오잖아요. 예, 팀이 17개로 갑자기 늘어나면서 선수가 필요하니까 흑인 선수를 막 데리고 오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와 뭐 그러니까 마이클 조던 때는 23개였기 때문에 굳이 외국인 선수를 안 데리고 오더라도 미국 대학 선수만으로도 수급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눈을 안 돌렸었던 것도 있는 거죠. 예. 이게 자꾸 한쪽으로 가니까 진행자로서는 네. 조금 이제 밸런스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저 딱 들었던 생각이 저희 회사 동료 중에 한 명이 이제 여성분인데 쇼호스트거든요. 농구를 어느 순간 보기 시작을 했대요. 누구 때문에 봤냐 그랬더니 커리가 이제 무한도전 나오면서부터 보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커리를 보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르브론 제임스란 존재에 대해서 알 수밖에 없어지고 그렇죠. 조금 한번 얕게라도 공부를 해보려고 했었대요. 했더니 우와 르브론 제임스가 짱인데? 그러면서 이제 뭐 이런저런 미디어에서 특히 더 슬램지 같은 경우는 어린 선수들에게 당신이 생각하는 고트가 누구냐 이 질문을 하는데 조던보다 요즘에 르브론 제임스의 이름이 올라오는 경우들도 상당히 있고 그 친구가 그런 SNS들 접하기 시작하면서 뭐야 조던은 그냥 옛날 사람이지 라는 얘기를 저한테 해서 제가 좀 설득하는데 꽤나 애를 먹기도 했었거든요. 물론 나중에 이제 더 라스트 댄스 한번 봐라 보고 왔더니 오빠 조던 이렇게 끝나긴 했는데 그런 어떤 어린 이제 NBA를 좋아하기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좋아하는 우리 한 20대 혹은 10대 후반 20대 후반까지 이분들의 어떤 생각들을 좀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는지. 제가 이런 얘기를 우리 농구 기자들끼리 모여서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막 그런 르브론이 최고라고 NBA 새로 들어온 선수들이 뽑은 최고의 선수들이 르브론이 더 많아졌어요 요즘. 네. 근데 그런 얘기가 왜 나오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처음 NBA 볼 때만 하더라도 센터 랭킹에서는 1위가 윌트 체인벌린, 2위가 빌 러셀, 3위가 카림 압둘 자바인데 어느 순간부터 카림 압둘 자바가 1위, 그렇죠. 빌 러셀이 2위, 뭐 윌트가 3위로 3위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근데 가장 큰 원인은 윌트와 빌 러셀을 본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압둘 자바를 본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압둘 자바가 더 위대하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게 결론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딱 그거죠. 마이클 조던을 못 봤고 르브론을 본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가장 큰 이유라고 봅니다. 두 분은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제 르브론하고 마침 나이가 동갑이라서 네. 이제 그렇죠. 84죠. 네, 르브론이 이제 데뷔하기 전부터 워낙 이슈가 됐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어떤 친구라는 생각으로 뭔가 르브론을 팬을 자처했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대학교 들어갔을 때 마침 르브론이 이제 NBA 입성을 했는데 지금 되게 놀라신 것 같아요, 미스터 킴님이. 르브론이 아버지일 것 같은데. 네. 워낙 동안이셔가지고. 근데 이제 워낙 그때부터 팬심이 있었고 르브론의 플레이가 워낙 대단했었기 때문에 정말 다운로드를 정말 매 경기 다 받아서 볼 만큼 많이 챙겨봤었는데 사실 그 신인 때의 퍼포먼스를 쭉 지켜봤을 때는 이 사람이 정말 NBA의 뭔가 차세대 조던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계속 클리브랜드에 있다가 우승을 하지 못하고 이제 팀을 마이애미로 옮기고 이러면서 이제 뭐 빅3 이런 걸 처음으로 만들기 시작하면서 르브론의 뭐 전 아직도 르브론의 팬이지만 뭔가 그 시점을 지나서부터는 뭔가 마이클 조던처럼 리그를 장악하고 팀원들을 이끌어서 스스로 우승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조던보다는 좀 떨어지는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르브론이 당연히 클리브랜드에서도 우승하고 뭐 마이애미에서도 우승했지만 이 조던의 3핏이나 어떤 시카고의 멤버들과 함께 계속 본인의 한 팀에서 우승을 일궈나가는 그 능력만 봤을 때는 어떤 농구적인 스킬셋을 떠나서 그 조던의 영향력을 르브론이 넘지 못할 것 같다 앞으로도 뭐 그게 좀 조던과의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데 조던은 어떻게 보면 이제 원클럽맨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조던이 처음부터 막 무슨 강팀에서 뛰었던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조던이 오면서 강팀이 됐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두 번째 3핏 할 때도 이제 로드맨 그 진짜 샌안토니오에서도 사실상 그 감독이 내치다시피 해서 이제 거의 웬만한 감독들이나 선수들이 이제 손 놓은 선수인데 그 선수를 이제 제압해서 카리스마로 다 이끌었던 게 뭐 물론 이제 그때 그 필 잭슨 감독의 그 지도력도 워낙 탁월했지만 결국 코트에서 그 사람을 컨트롤한 건 조던이었거든요. 유일하게 조던 말은 들었다고 뭐 하기도 하고. 그렇죠. 피펜도 마찬가지입니다. 워낙 자존심이 센 선수였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조던이었기 때문에 컨트롤이 돼서 이제 그런 선수들이 자기 포텐을 더 터뜨리고 또 조던에게 또 아무래도 견제가 많이 몰리니까 또 자기들의 또 몫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것도 있고 또 이제 상철님이 말했지만 르브론 제임스가 지금 엄청 길게 뛰고 있잖아요. 정말 선수 생활 정말 길게 하고 있고 아직도 뭐 몇 년 더 할지도 모르는데 그러면서 이제 웬만한 기록들은 이제 조던을 뭐 넘어선 것도 있고 득점이나 이런 건 조던 넘어섰죠. 뭐 다른 걸 더 넘어선다 해도 이제 조던을 결국은 전 넘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상철님 말씀처럼 자기가 있던 팀을 강팀으로 만들어서 우승했다기보다 우승할 확률이 높은 팀을 이제 철새처럼 옮겨 다녔어요. 그러면서 우승을 한 게 과연 한 클럽에서 이제 약체를 또는 이제 조금 약간씩은 어딘가 빈틈 있는 선수들을 잘 규합해서 이끌어서 우승시킨 거랑 그걸 비교할 수 있나라고 생각하면 저는 사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또 이제 르브론 제임스는 확실히 농구나 뭐 NBA 좋아하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뭐 예를 들어 저희 어머니한테 엄마 르브론 제임스 알아? 하면 모르시거든요. 네. 마이클 조던은 아세요. 네. 뭐 아저씨, 할아버지, 할머니, 뭐 어린애들 뭐 마이클 조던은 알거든요. 심지어 그 조던 브랜드 좀 오늘 입고 왔잖아요. 네. 이렇게 생체리 막 예. 이 정도 이렇게 지금 이게 파리 생제르맹 축구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축구에도 이제 조던의 입김이 들어갈 정도로 이제 조던의 이 엄청난 파급력을 르브론 제임스가 아직까지도 못했는데 이후에 할 수 있을까 하면 저는 그건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물던 얘기 나오니까 르브론 얘기가 안 나올 수는 그쵸. 없네요. 아무래도 이제 왜 물던을 자꾸 이렇게 얘기가 나오나를 생각해 봤을 때는 그 사람이 떠오르게 되고 그 맞습니다. 팬덤이 또 떠오르게 네.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시대가 가면서부터 점점 이제 어린 세대들은 르브론의 어떤 그 대기록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게 될 거고 계속적으로 이런 논란은 있겠죠, 위원님? 있겠죠. 그죠? 아마 10년 지나면 르브론을 더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그건 뭐 계속 있는 얘기고 만약에 르브론 다음에 또 제2의 르브론이 나오면은 르브론과 그 사람을 또 비교를 하겠죠. 그런 이제 거는 그런 게 르브론도 네. 물소리 듣는 날이 또 올 겁니다. 아마 또 지금 조던처럼. 그렇겠죠. 동부에서 꿀 빨았다.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때 조던이 있을 시기에는 서고동저가 있었다면 서고동저였나요? 동고서저였어요. 그때는 네. 동고서저였고요. 네. 올스타전만 딱 보더라도 서부가 이기기 힘들겠는데 항상 그랬어요. 네. 여기는 레이커스의 매직 존슨하고 카림 압돌하고 못하면은 힘들겠는데 이런 느낌 들 정도로 동부가 왜냐하면 동부는 보스턴 외에도 뭐 필라델피아, 미러키 뭐 이런 팀들이 다 뉴욕도 강팀이었거든요. 있었고, 예, 그죠? 뉴욕 네. 그리고 뭐 클리블랜드 다 네. 강팀이었는데 여기는 솔직히 골든 스테이트, 유타 이런 팀들이 80년대는 강팀이라고 보기 어려웠거든요. 90년대 네. 말 돼서야 이제 강팀이 됐고 골든 스테이트는 커리 올 때까지는 뭐 거의 뭐 플레이오프 가면 다행인 팀이었거든요. 사실 그런 팀이었고 동부에서는 레이커스 외에는 진짜 절대적 강자가 거의 없었어요. 80년대는 휴스턴이 잠깐 두 번의 파이널에 갔지만 그것도 뭐 오래 안 되고 랄프 잼슨 무너지고 모세스 말론 이적하고 이러면서 금방 오래 안 갔기 때문에 서부가 절대적으로 약했습니다. 네, 이게 참 조던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저희가 내리는 결론은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물던 웃기지 마라. 조던의 어떤 위상은 굳건하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갖다 또 생각하는 바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또 커뮤니티 있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방송 진행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다양한 의견들 저희도 보면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이야기를 끌고 나올 수가 있겠다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도 다시 한번 저희가 주제를 잡아가지고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세 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농구는 구해야 제맛이죠. 지금까지 느바비큐였습니다. 고맙습니다.